인생 부티나는 인터뷰의 샤인입니다. 엘리! 네. 엘리는 혹시 인생에 무슨 터닝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게 있었나요? 아, 당연히 있죠. 있어요? 뭐게요? 뭐지? 저는 부티난 인터뷰가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진짠데? 주작의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많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러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어떠한 마음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모신 분은요, 이렇게 나만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일지도 모르는 여러분, MZ세대 여러분을 위해서 모셨습니다. MZ세대의 아이콘 중에 빅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끌어당기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녹색이시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그분을 바로 모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물론 모르는 분 없으시겠지만 자기소개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콘텐츠도 만들고 글을 써서 책도 만들고 브랜드도 만들고 있는 크리에이터 도현도라고 합니다. 와. 이제 제가 그러면 앤드류 씨라고 해야 되나? 네, 앤드류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인터뷰한 거 중에 가장 정확한 발음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거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네. 아,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아니, 제가 이거 질문지를 보고 처음에 작가님이 너무 하셨다 생각 든 게 첫 네. 질문부터 뭔지 알아요? 월소득을 물어보려 나보고. 이거 제가 한 거 아니고 여러분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부자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부티 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분들에 비해서 막 사실 부자도 아니고 뭐 그런데 3년 전에 3년 전에? 전 재산이 1,000만 원이었어요. 진짜 다 해서 모든 걸 다 해서? 네네. 미국에서 이제 회사 생활 마치고 한국에 딱 돌아왔을 때가 전 재산이 1,000만 원을 딱 모아왔어요. 오케이, 만불. 지금 현재는 그게 이제 열심히 불어가지고 네. 제 이름으로 된 한강뷰 50평대 오피스텔이 있고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사무실에서도 일을 하고 맞아. 그 채널이 나오는 그게 네네네네. 소유예요. 네, 소유가 있고 하나는 이제 월세고 공원뷰 이제 오피스텔도 하나 더 이렇게 있고 월 수익은 평균적으로 보통 한 중형차 정도 안 떠들어지는 것 같아요. 안 떨어진다.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때 처음 왔을 때는 월세를 50만 원짜리 살았다면 지금은 관리비로만 100만 원을 내는. 그렇지. 그럼 이제 좀 재테크 쪽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앤드류님. 네. 최고의 재테크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한테 투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나에게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왜 같아요. Y부터? 네네. 지난 한 2, 3년 동안 재테크 붐이 엄청 일어났잖아요. 맞아. 근데 그 네. 재테크라는 거는 주식, 부동산, 뭐 비트코인, 막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맞아. 그게 워낙 상승장이었으니까. 맞아. 근데 저는 그 사이에 그쪽에 투자하기보다 사실은 들고 있는 현금도 별로 없었고 1,000만 원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돈을 제 콘텐츠에 투자를 했거든요. 드로앤드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데 투자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도 투자를 하고 제 콘텐츠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를 하고 근데 그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으로 월에 이만큼을 수익을 냈어요. 저는 그때 만약에 비슷한 수익을 냈어요. 네. 근데 저의 수익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늘었거든요. 왜냐면 저의 브랜드 가치는 더 높아졌으니까. 근데 주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네, 맞네. 저도 삼성, 카카오, 네이버 다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벌면 되거든요. 그렇지. 제 가치가 높아지니까, 제 몸값이 높아지니까, 아휴, 강연 한 번 더 뛰지 뭐. 에휴, 부팅하는 인터뷰 한번 나가지 뭐. 약간 이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에게 투자하는 게 정말 좋은 재테크가 아닌가, 최고의 재테크가 아닌가, 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투자한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돈을 버는 방식을 하자면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거, 강연을 하는 거, 그리고 SNS 마케팅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하는 거 여러 네. 가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배웠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생활비도 훨씬 비싸죠. 그렇지, 미국이니까. 네, 그리고 나가는 돈도 훨씬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의 시간과 에너지도 엄청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생활하면서 배웠던 것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저는 엄청난 투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 사회에서 저를 똑 떠다가 나라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게 노니까 제가 어떤 걸 해도 눈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맞네. 그리고 제가 혼자다 보니까 저 혼자 쓸 시간이 되게 많아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거를 부러워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지 계속 끊임없이 묻고 대답할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외로움도 많이 느꼈고 우울한 적도 있었고 뭐 그런 적도 있었지만 저에겐 큰 투자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의 저라는 색깔을 만들어준. 그렇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앤드류님처럼 미국에 갈 수 없잖아요. 스스로를 외롭게 하기 위해서. 네네네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 산에 가면 될까요? 지금은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좋은 세상인 거예요. SNS랑 인터넷이 되게 발달돼 있으니까 난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 없나요? 하면은 여기저기서 모여요. 맞네, 맞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소통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하면 된다. 네네네. 인플루언서들이 게시물 하나에 여러분 1,500에서 2,00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는 방법 뭐 영상에도 있지만 그래도 짤막하게 핵심만 한번 말씀해 주시자면. 그 게시물 하나당 이렇게 많이 받는 분들은 셀럽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완전 셀럽. 네네. 근데 모두가 이렇게 셀럽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인스타그램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요거 예시는 광고 게시물이라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이거 말고 되게 여러 가지예요. 맞아. 근데 공부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결국에는 뭔가를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뭐 서비스를 판다거나 내가 만든 상품을 판다거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선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늘리는 것보다 내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떤 거를 판매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훨씬 좋아요. 순서를 바꿔라. 네네네. 예를 들면 친구가 문신이 아니라 타투. 네, 타투. 한국 사람 맞네. 타투이스트. 근데 타투이스트인데 어쨌든 타투를 해주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인스타그램에 뭐 떡볶이 먹는 사진 올리고 무슨 옷 입었는지 올리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네. 네. 타투가 얼마나 패셔너블하고 얼마나 예쁘고 네 문신처럼 촌스럽지 않고 얼마나 힙한 건지를 보여주는 컨텐츠가 하고 싶게 만들 거 아니에요. 맞네. 네. 그럼 그거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면 내가 한 번 할 때 3만 원 주고 해줬는데 이 3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이러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인스타도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목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본인 스스로가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있으실 거고 네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나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야? 이 세 가지가 뚜렷해요. 뚜렷해. 첫 번째가 페르소나. 나는 누구인가가 되게 뚜렷하고요. 스타 강사 김미경, 요리 연구가 백종원, 반려견의 반려동물. 트레이너 그렇지. 강영욱 이렇게 딱 이렇게 페르소나가 딱 정의가 딱 돼요. 두 번째가 이제 목적인데 목적이 되게 뚜렷해요. 목적은 무슨 일을 하는가예요. 강연을 하는 사람, 요리를 연구하는 사람, 뭐 강아지를 트레인하는 사람. 네. 근데 그거는 결국 아까 얘기하신 페르소나랑 연결이 돼야 되죠. 그쵸, 네, 그 페르소나에 맞춰서 연결돼야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컨텐츠입니다. 아무리 내가 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해라고 해도 컨텐츠가 없으면 아무도 몰라요. 아마 어쩌면 대한민국에 김미경 선생님보다 강연을 잘하고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걸요, 어딘가에. 네. 근데 그분이 만약 컨텐츠가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컨텐츠라는 것은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 퍼스널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요, 앤드류님, 내가 즐길 만한 컨텐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걸 짬뽕을 하면 제 짝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제 유튜브가 그래서 지금 3년째 8만 대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3년 전에 8만을 달성하고. 저는 그래서 계정이 여러 개예요. 계정을 그래서 여러 개 나눠라. 네. 저는 그래서 유튜브도 채널 2개고요. 네. 인스타그램은 3개예요. 네. 근데 2개가 10만이 넘었고
하나가 14,0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저는 드로앤드류 그리고 마세스 두 개 다 네. 페르소나도 분리돼 있고 목적도 분리돼 있고 컨텐츠도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섞어서 올렸으면 서로 방해가 됐을 거예요. 맞아요. 서로 완전 방해가 타겟층도 돼요. 다르고 이걸 하는 이유도 다르니까. 네. 그래서 제 인스타는 계정 3개도 다 목적, 페르소나 목적 컨텐츠가 다 달라요. 그래요. 유형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사진을 주로 올리고 어떤 곳에서 글을 주로 올리고 어떤 곳에는 영상을 주로 올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영상 안에서도 여기는 자기개발이 주제였다면 여기는 일상과 라이프 스타일, 1인 가구 여러 그러니까 키워드가 완전히 달라요. 와.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과 에너지만 있으면 제 안에서 10개는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 시간과 에너지만 있으면. 시간과 에너지만 있으면. 근데 네.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망하면 할 것 같아요. 앞에 두 개가 망하면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만 하면 이거를 계정을 나눠서 네. 좀 시간을 좀 더 더블로 들더라도 할 수 있다. 네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가 본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샤이니즘처럼 이렇게 이런 프로덕션이랑 합작을 해서 컨텐츠 만들어도 되죠. 왜냐면 백종원님도 없으면. 그렇게 해서 자기 컨텐츠를 방송국들이랑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SNS,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걸 활용하면 네.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좀 세이브하면서. 네. 저는 방송 안 나가요. 제가 타깃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까지 유입되고 이러면은 괜히 욕먹고 그래서? 괜히 그러니까 저는 굳이 안 맞는 방송 막 그런 방송 제안을 많이 들어오는데 저랑 안 맞는 곳은 굳이 안 나가요. 저는 인기가 많아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popular이 아니라 famous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머. famous랑 popular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송은 popular해지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그렇지, 방송은. famous는 그 분야에서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내 수익이랑도 연결이 나중에 될 수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자, 엔주님 영상 보고요. 1억을 번 구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제가 사석에서 만난 분인데 저를 엄청 이게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앤드류님이 올린 드로마이 브랜드라고 제가 네.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지를 8개의 영상을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10번 보고 필기를 했다는 거예요. 노트 필기, 우리 대학교 때도 필기 안 하던 거. 네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뷰티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근데 그게 와디즈 펀딩으로 1억 가까이 찍으신 거예요. 지금은 더 잘하시고 계시고. 와. 네. 저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안 알려주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 알아서 나에게 투자를 하면 알아서 그건 따라온다라고 항상 얘기해서 좀 본질적인 퍼스널 브랜딩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더니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핵심을 알려주니까 펼쳐지는 방법은 가지각색이다. 네. 사실 다양하다. 그거는 그분들이 잘하신 거지. 네. 와, 말 되네요. 엔주님도 인터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본인 영상이 많잖아요, 채널에. 맞아요, 이 맞아요. 영상 꼭 보세요. 뭐 이런 거. 이 영상 꼭 보세요. 본인 저 근데 아. 채널 한 번만 더 봐도 돼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전 신사임당 채널의 주원규 PD님. 진짜요? 어떤 기억에 남는 말이나 사람이 있나요? 사실 신사임당. 이유가 되게 솔직하세요. 그리고 그 영상이랑 그 카메라 꺼졌을 때랑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고 그리고 그분도 되게 재테크로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지만 결국 본인의 인터뷰에서 가장 좋은 재테크가 뭐냐고 했을 때 나의 컨텐츠에 투자하는 것이죠 라고 대답했던 게 저는 진짜 솔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랑 되게 가치관이 비슷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